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에서 아마존 비즈니스 마켓플레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최대우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무대를 막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까지만 나가도 화면을 가리게 돼서 부득이하게 제가 그냥 여기서 서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 발표를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이 얼마나 크고 왜 아마존을 해야 하고 실제 아마존에 입점하신 여러 성공 사례들도 보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은 그럼 과연 아마존에는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가라는 것일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이미 아마존에서 판매를 해보고 계신 지금 기존 셀러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처음 아마존에 대한 판매를 해볼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신규 셀러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존 판매를 검토하기 위해 오신 분들도 아마존 비즈니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짧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발표 시작 전에 아마 재생되고 있는 많은 영상들을 보셨을 거예요. 영상을 유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존 비즈니스가 어떤 마켓플레이스인지에 대해서 벌써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존 비즈니스는 B2B 거래를 위한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는 사이트는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 아마존.com을 치고 들어가면 보이는 B2C향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인터넷에 아마존.com을 치고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우리가 되게 익숙한 사이트죠. 근데 미국의 기업들은 인터넷 창에 똑같이 아마존.com을 치고 들어가면 이렇게 생긴 사이트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사이트는 아마존의 B2B 사이트고요. 아마존 비즈니스라고 하는 마켓플레이스이고 미국의 기업들은 이 플랫폼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전 이 B2B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뭐가 잘 팔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큰 범주에서 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때까지 제품을 구분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제품의 성질이 비슷한 것들끼리 구분 지어 놓고 저희는 이거를 카테고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시작점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카테고리를 구분함에 있어서 제품의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죠. 근데 아마존 비즈니스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제품을 분류를 합니다. 저희는 제품별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놓은 카테고리가 아니라 산업별로 필요한 제품들을 하나로 묶어놓으면서 카테고리화, 분류화 작업을 해요. 일반 사무실에서 필요한 제품들이 있을 것이고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필요한 물건들은 또 다를 것이고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물건들도 다를 거고 이 분류를 바이어들의 니즈에 맞는 상품들을 하나로 묶어놓음으로써 저희는 카테고리 분류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는 그래서 8개의 카테고리를 분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8가지를 다 말씀드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앞에 있는 이 3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무실에서 흔히 쓰이는 제품 한번 알아볼까요? 자, 회사마다 사무실 환경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사무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죠. 내 자리가 있고 회의실이 있고 탕비실도 있고 그리고 요새 스마트 오피스 같은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되면서 회사 내에 뭔가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매일 여러분들의 회사를 가시면 앉아있는 책상을 한번 볼게요. 사무실 내부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생각보다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또한 그랬고요. 근데 막상 이 일을 하면서 하나씩 세워보니까 결코 그 숫자가 내가 집에서 쓰는 제품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부만 보아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책상부터 시작해서 의자, 서랍, 케이블과 같은 주변 기기, 공기청정기, 모니터 스탠드, 컴퓨터, CCTV, 와이파이 공유기와 같은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있죠.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제품들이 우리 사무실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책상 위로 한번 가볼게요. 아주 간단히 정리했어요. 펜도 있고 풀도 있고 문구리와 같은 것들도 있고 모니터 스탠드, 마우스 패드 등등등 여러 가지 제품이 있죠. 달력도 있고요. 이런 것들 다 포함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제품이 우리 사무실에서 쓰여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런 수요를 알고
모든 사람의 책상에 달력은 하나씩은 다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어떤 셀러가 디자인 회사였는데 본인들은 달력을 이쁘게 디자인을 해서 충무로에 있는 인쇄소에다 맡겨서 물건을 판매해서 정말 수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복사실로 한번 가볼게요. 복사실에는 그렇게 많은 제품들이 있지는 않아요. 뭐 프린터가 있고 공기청정기도 있고 뭐 문서 파쇄기 등등 있죠. 근데 여기에서 안 보이는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프린터 소모품이죠. 프린터에 들어가는 잉크나 용지나 뭐 소모품류는 정말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아마존에서 자랑을 하고 있고요. 아마 사무용품 카테고리에서 탑5 안에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 프린터 소모품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소모품들의 판매량은 정말 아마존에서는 어마어마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들의 회의실입니다. 회의실은 빔 프로젝터부터 시작해서 뭐 TV도 있을 수 있고 의자, 화이트보드, 마커, 지우개, 뭐 컨퍼런스 콜 장비 등이 있겠죠. 탕비실로 한번 가볼게요. 탕비실에는 뭐 캐비닛부터 시작해서 의자도 있고 주방용품도 있고 뭐 녹차, 커피와 같은 어떤 그런 식품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또 제품들이 있어요. 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오피스에는 레저용품도 구매를 해놔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뭐 다트와 같은 놀이용 왕구도 구비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잠시 여러분들의 회사를 한번 다시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회사에서 상당히 많은 물건들이 쓰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이 체감상 집에서 쓰는 물건보다 집에서 쓰는 물건은 내가 직접 마트에 가서 구매를 하거나 뭐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요. 근데 회사에는 내가 쓰는 물건들을 구매해주는 구매 담당자가 있고 내가 하려는 구매를 누군가가 대신 해주다 보니 생각보다 별로 쓰이는 물건이 많이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우리 회사 내에서는 정말로 많은 물건들이 매일매일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무실에서 쓰이는 물건들이 어디서 구매가 될까요? 앞서 설명에서 들으셨겠지만 이런 물건들도 이제는 온라인, 즉 아마존 비즈니스에서 구매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습관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기업을 예로 들어볼게요. 덱스컴이라고 하는 미국 내 혈당 측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아마존 비즈니스의 고객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60억 정도의 구매를 작년에 아마존 비즈니스에서 했어요. 약 2,500개의 책상과 의자와 같은 것들을 구매를 했죠. 단순히 구매 금액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60억이라는 금액이 커서 혹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60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아니라 이 밑에 보이는 이 덱스컴의 CEO가 했던 말입니다. 본인은 아마존에서만 구매를 하길 희망한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아마존에 내가 구매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하게 다른 곳에서 난 구매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나의 내가 경험했던 이런 좋은 쇼핑 경험을 내 직원들도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며 이 회사는 앞으로 모든 구매를 아마존으로 다 일원화를 시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 비즈니스는 B2B 시장에서 최종적인 구매 솔루션, B2B 구매 솔루션이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기업은 아마존 비즈니스에서 2017년에는 약 5,000달러 정도만 구매를 했어요. 5,000달러의 IT 기기만 구매를 했어요. 시범적으로 한번 구매를 해본 거죠. 근데 구매 경험이 굉장히 만족스럽다 보니 이듬해에는 약 22만 달러의 구매를 아마존에서 진행을 합니다. 5,000불에서 22만 불. 그리고 나서 단순히 IT 기기만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 필요한 제품, 다른 제품들로 하나씩 확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용품도 이제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기 시작하고 다른 제품들도 전자제품 같은 것들도 이제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회사가 구매하는 금액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런 회사들이 아마존에는 고객으로 계속적으로 가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제품이 아마존에서 잘 판매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제품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제품들이 아마존에서 잘 판매되는 제품의 전부다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여드리는 자료이다 보니까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들 다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일부만 발췌해서 여기다 올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 제품이 아니면 판매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자제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 내 전자제품 시장 규모는 약 1170억 달러, 즉 하나로 계산을 하면 약 한 130조가 넘는 시장이 있어요. 이 중 전자상거래, 온라인에서 구매가 일어나는 부분이, 판매가 되는 부분이, 비중이 약 750억 달러, 약 한 80조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점은 전체 시장이 130조인데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비중이 80조라고 하면 약 65%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전자제품을 구매한다라고 하면은 어디로 가죠? 뭐 하이마트도 있고 삼성 디지털 프라자, LG 베스트샵, 백화점 이런 데를 가서 구매를 하는데, 이런 유통들이 한국은 땅덩이가 작다 보니까 굉장히 발길이 닿을 만한 곳에 다 있어요. 그래서 쉽게 가서 볼 수 있는데, 미국은 땅덩이가 우리나라 면적의 약 한 100배 가까이가 되다 보니까 이런 유통들이 도처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게 됩니다. 어떻게? 온라인에서 구매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취급하시는 품목이 전자제품이고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면 어디서 판매를 시작해야 될까요? 온라인일까요? 오프라인일까요? 저는 답은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플랫폼별 점유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존 내 전자제품의 거래액은 15년에 약 25조 정도에서 17년 약 40조 정도로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다른 유통들이 성장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결국은 추월을 하죠. 그럼 이젠 우리도 익숙해진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 같은 미국 내 최대 성수기에 어느 유통에서 구매를 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마존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38%로 1위를 달성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아마존이 성수기 시즌에 미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유통 채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열흘 전에도 아마 비슷한 신문 기사들이 우후죽순 쏟아졌던 걸로 기억해요. 미국 내 블랙 프라이데이의 오프라인 매출은 감소한 반면, 오프라인 유통 매출은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사상 최대치고 그 중심에 아마존이 있다. 이런 기사는 계속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고 이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 제품 단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아까 사무실 내부가 어떤지 제가 보여드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지 못하실 부분을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구매하는 것 중에 제가 아까 컴퓨터라고 통칭을 했죠. 근데 실제로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부품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수요가 또 잠재 있습니다. 모든 회사에 다 있는 IT 부서에서 여러분들께서 쓰시고 계시는 PC의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 이런 PC 부품들을 어마어마하게 구매를 하죠. 뭐 컴퓨터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하드디스크, SSD, 뭐 네트워크 스위치, 메모리 등등을 주기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이런 제품들의 특징을 하나 보면 브랜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구매를 합니다. 왜냐? 그 기능에만 충실하면 되기 때문이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가성비가 높은 제품만 가지고 있다면 판매를 기대하실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폰이나 키보드나 마우스와 뭐 웹캠과 같은 제품들은 소모성 자재예요.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수요는 항상 꾸준히 발생을 합니다. 다만 진입 장벽이 높은 기술들이 들어간 제품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가 있고 다양한 브랜드가 이미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카테고리는 레드오션이라면 레드오션일 수도 있는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신기술이 있고 좋은 디자인과 성능이 있다면 수요는 풍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제품이 스타 제품으로 등극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 시장 내에 경쟁자나 경쟁 제품이 많아서 포화 상태라면, 다른 말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보면 내 제품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면 내가 가져갈 파이가 그만큼 크다는 것도 말이 되겠죠. 앞서 보여드린 제품과 마찬가지로 케이블 액세서리류 제품들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구매가 일어나죠. 대량 구매가 일어나고 반복적 구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요가 성수기와 비수기를 가리지 않고 그냥 고르게 꾸준히 구매가 일어나죠. 다만 이 시장도 수많은 브랜드들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휴대폰의 충전 케이블이 브랜드가 아니라서 안 쓴다, 난 특정 브랜드의 충전 케이블만 찾는다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듯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브랜드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제언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제품들은 객단가가 굉장히 낮은 제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마존 수수료, 물류비 등등 제반 비용들을 제하시고 나면 마진율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번들로 상품을 구성하시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개를 한 팩으로 구성하거나 5개짜리를 한 팩으로 구성해서 마진율을 챙기고 수요도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 집에는 잘 없지만 회사에는 하나씩 있을 법한 제품들이에요. 바로 PC, 모니터, 거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시장은 수요는 굉장히 큽니다. 다만 아직 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출할 수 있는 아직 여유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런 제품들도 딱히 브랜드를 보고 구매하지는 않죠. 기능성에만 충실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거치대는 특허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심하셔서 판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흔히들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PC의 파우치로 한번 가볼게요. 다들 회사에서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는 사용하고 계시죠? 다만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들고 다니진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런 제품의 수요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소비자들이 어떤 그런 파우치나 그런 케이스의 디자인이나 색상들에 상당히 민감하다고 하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무채색의 선호도가 높다는 특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 비즈니스에서는 사무용품을 위한 전용 페이지를 갖추어 놓고 기업 고객들이 와서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분들은 구매자들은 여기 와서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검색을 하고 사기를 시작합니다. 사무용품은 크게 9가지의 소분류로 저희가 나눠봤어요. 그런데 요새 크게 성장하는 카테고리는 사무용 전자제품과 인쇄 관련된 용품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필기류나 사무용 소모품보다는 마진율이 높고 수요는 꾸준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무용 전자제품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린터, 바코드, 스캐너, 컨퍼런스 콜 장비, 프로젝터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프린터는 아무래도 브랜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아요. 브랜드 충성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밖의 제품은 가성비가 뛰어나다면 충분히 기업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류의 제품들은 객단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마진율이 좋고 기업들한테는 꼭 필요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구매 빈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은 기술적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쟁자가 시장 내에 그리 많지 않다는 점도 상당히 매력적이죠. 콜센터용 헤드셋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아마 오전에 여기 계셨던 분들은 IPD라고 하는 콜센터용 제조업체가 아까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걸 보셨을 텐데, 이 회사는 우리나라 기업이고 올 초에 입점해서 현재 입점 첫 달 대비 약 1000%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업체는 본인이 제조해서 납품하는 업체가 아마존에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 들어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들어오신 거죠. 콜센터용 헤드셋이다 보니까 대량 구매도 많이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구매도 많이 일어나고, 이분은 매일매일 그 대량 주문과 반복 주문을 확인하시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아마존을 들어오고 계신다고 합니다. 바로 전에 보여드리는 프린터가 브랜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잉크나 토너나 그런 것들도 과연 브랜드 충성도가 높을까요? 프린터는 면도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도기는 본체를 팔아서 마진을 남기는 제품이 아니라 면도 날을 팔아서 마진을 남기는 대표적인 캡티브 제품이라고 합니다. 프린터도 마찬가지예요. 프린터는 본체를 팔아서 마진을 남기는 게 아니라 프린터를 팔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소모품으로 판매를 하고 그 소모품 매출이 훨씬 더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제품은 회사에서는 필수적이죠. 계속 구매를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환경 보호와 같은 어떤 그런 이슈들이 항상 주기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제조 제품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품질이 좋고 호환성이 보장되면 정품이 아니어도 정품보다 훨씬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나는 것이 이 재제조 잉크 토너 카트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용 가구는 고객군과 무관하게 우리에게 회사에 꼭 필요한 제품들이죠. 따라서 특정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범주가 굉장히 넓습니다. 물론 가격대도 높기 때문에 마진율도 좋은 편에 속하죠. 다만 제품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물류가 어려운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해상을 통해서 대량으로 보내거나, 그래서 물류비를 최대한 낮추거나, 또는 미국 내 3자 창고를 하나 대여를 해서 보관하는 식의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제품의 트렌드가 조립식 가구로 방향을 많이 선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제품의 부피를 최소화할 수 있죠. 선반, 캐비넷, 서류함 등은 브랜드가 충성도가 없는 제품이라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 발표 이후에 실제로 퍼시스에서 시리즈 브랜드를 담당하고 계시는 나창명 전임께서 발표를 하시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퍼시스 그룹이 시리즈라는 의자 브랜드로 아마존에 작년에 입점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일례로 의자라는 제품은, 의자는 부피가 굉장히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퍼시스 그룹은 그래서 이 물류비를 낮추기 위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의자라는 제품의 무게를 줄일 수는 없으니 제품 포장 박스의 부피를 줄이기로 결정합니다. 이때까지는 제품의 박스가 제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냥 완충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은 퍼시스 그룹에서는 이거를 물류비를 절감하는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완충과 보안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박스를 새로 개발을 해서 아마존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는 그대로일지 모르나 부피는 혁신적으로 줄여서 물류비를 낮추는 어떤 그런 성공 전략을 갖고 계십니다. 필기류나 바인더, 수납함과 같은 소모품들은 구매 빈도가 굉장히 높지만 그 브랜드 선호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만 부피가 좀 클 수 있고 평균 단가가 매우 높다 보니 낮게 판매보다는 번들 상품 구성이 필요한 카테고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교구와 관련된 제품들도 브랜드 지향성이 전혀 없는 제품들이죠. 품질만 좋다면 진입 장벽 자체가 낮기 때문에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물류와 관련된 제품들은 앞서 보여드린 필기류와 마찬가지로 구매 빈도는 굉장히 높고 브랜드 지향성은 없으나 단가가 낮기 때문에 이 역시나 번들형 상품 구성이 필요한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산업 자체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달했는데 충분히 라벨지나 에어캡 포장지, 테이프와 같은 어떤 소모성, 접착 관련된 제품들을 제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이런 제품을 취급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아마존에 꼭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즉 MRO, 유지 보수를 위한 소모성 자재와 상업용품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 공구와 주거 개선 용품 시장의 규모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우리나라랑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죠. 우리나라는 뭐가 잘못되면 집에서 쓰는 뭔가 싱크대가 고장나거나 변기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죠? 사람을 부릅니다. 저희가 직접 고치지 않아요.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고칩니다. 하지만 미국은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다릅니다.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도 우리 집까지 도착하는데 최소 5시간에서 많게는 하루 이틀이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 있다가 스케줄을 해서 올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DIY 시장이 굉장히 발달한 게 미국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본인들 스스로 공구나 주거 개선 환경용품을 구매를 해서 자기가 직접 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형성이 되어서 미국 내에는 약 330조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요. 아마존 내에는 50억 달러, 약 6조 정도의 시장이 있어요. 아직 미국 내 시장이 전체 대비는 엄청 작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성장 가능한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실제로 매년 35%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카테고리이기도 합니다. 주거 개선 환경용품, 실내 인테리어와 관련된 용품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제품들입니다. 조명기기들. 전구나 형광등 이런 조명기기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구매를 지속적으로 하고 우리나라도 LED 시장이 상당히 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국 시장에 제대로 진출한 업체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 브랜드들은 이미 굉장히 많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데 말이죠.
시장도 있고 품질도 우수한 우리나라 제품들이 아마존 내에서 없는 것이 굉장히 저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수전이나 수건, 행거와 같은 도어락 이런 류의 제품들도 모든 가정의 필수품이죠. 그리고 높은 교체율을 보이기 때문에 구매 빈도 또한 상당히 잦습니다. 몇몇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있으나 가성비 높은 제품일 경우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욕실 관련된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가정의 필수품이자 교체율이 높은 제품들이죠. 아마존 비즈니스에서는 이렇게 MRO 전용 페이지가 있습니다. MRO라는 용어는 한국에서도 많이 통용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시설의 유지 보수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용품들을 통칭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흔히들 산업소모품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전용 페이지에서 바이어들은 직관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우리 집이 아니라 회사나 건물이나 필요한 어떤 청소용품들도 있을 수 있고요. 보호구들의 수요 또한 어마어마하죠.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안전 마스크가 작년 11월 정도에 아마존에서 다 동이 나는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 이유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미 서부에 산불이 난 거예요. 아마 뉴스를 자주 접하시는 분들은 미국 서부에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서 진압이 안 된다 이런 기사를 뉴스에서 많이 접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미 서부는 이렇게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 갑자기 미세먼지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했던 것이죠. 작년에 아마존에 입점한 신성 메이저 글로벌이라는 업체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장갑 업체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업체의 입점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려드리면 주요 제품은 배임 방지 장갑이에요. 예를 들어 이 장갑을 끼고 톱이나 칼질을 하다가 썰려도 내 손은 보호가 되는 어떤 그런 특수한 장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업체는 아마존에서 이런 장갑의 소모품성 수요를 발견하고 장갑의 특성상 지속적인 교체 수요와 빈번하게 구매가 발생한다는 걸 인지하고 아마존에 입점을 했고요. 근데 장갑을 한 켤레씩 판매할 수는 없다 보니 10개짜리를 한 팩으로 번들형 상품을 구성해서 마진율도 챙기고 실제 기업 고객으로부터의 매출이 25%가 넘습니다. 이번엔 안전 관련 용품들이에요. 안전 콤부터 시작해서 연기 감지기, 방범 센서류들, 자물쇠까지 다양하죠. 이 자커라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자물쇠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댁이나 회사에서 자물쇠를 쓰고 계시다면 이 브랜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마 사용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아는 자물쇠는 청동, 회색, 금색, 황동, 주물로 만든 되게 투박한 자물쇠들이죠. 근데 이 업체는 나름의 감성을 입힙니다. 자물쇠에 하늘색, 핑크색, 노란색 등의 다양한 색상을 입히고 매달 판매량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죠. 이 업체는 큰 규모의 시장을 보았고 그 시장에서 후발주자로서 차별화를 위해 제품에 약간의 변형을 줘서 승부를 하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운방과 관련된 용품들도 아마존의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캐스터 휠, 의자나 테이블 밑에 달려있는 바퀴류이고요. 그리고 케이블 타이와 같이 선 정리 도구들도 상당히 많은 판매가 발생하고 있고 안정적인 판매가 있는 제품들입니다. 공구류는 말할 것도 없죠. 을지로나 청계천 같은 데를 가서 보면 이런 공구류를 취급하시는 상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류 제품은 아직은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다 보니 미국 아마존의 수요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렇게 많이 진출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찾고 있는 제품인데도 말이죠. 접착용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화학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이런 테이프류 제품이 타 국가 대비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마존 내에서도 큰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모품류다 보니 지속적인 구매가 계속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런 접착류의 제품을 본격적으로 판매하시는 분이 없어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는데도 말이죠. 수동 공구 중에서 우리나라의 하나툴스라는 회사가 올해 아마존에 입점을 했고 좋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업체 또한 원래 미국 내 본인들의 벤더가 있었고
홈쇼핑에서 판매를 쭉 진행을 해왔죠. 그러다 보니 온라인 사업은 약간 뒷전이었어요. 근데 아마존 내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판매 비중을 온라인으로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미국 내 자사의 상표권과 특허를 등록해 놓고 가품이나 모조품의 위협으로부터 지적재산권을 방어도 하고 있죠. 전기용품도 아마존 비즈니스에서는 상당히 판매가 활발한 제품입니다. 전선 연결 부품을 제조하는 한 업체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알파오라고 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는 제가 작년에 이런 코엑스에 사는 박람회를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업체고요. 이 제품은 전선의 피복을 벗겨내지 않고 이 제품에 그냥 선을 넣고 닫기만 하면 자동으로 선이 연결되는 어떤 그런 선 연결 제품이에요. 분명히 미국 시장에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오히려 제가 직접 사입을 해서 제 브랜드로 판매를 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입점하셔서 판매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 제품을 써본 고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훨씬 더 기대되는 업체입니다. 다양한 측정 기기도 빼놓을 수 없죠. 온도, 수질 테스터, 저울과 같은 제품들은 제품들이 있는데, 저는 이 공기질 측정기라는 제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휴마아이라는 업체인데 이 브랜드에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올 초에 미세먼지가 가장 최고의 화두였죠. 그래서 미세먼지를 걱정하시는 분이 집에 공기질 측정기를 놓기 위해서 이런 제품들이 구매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과 같이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나라에서 과연 이런 제품이 판매가 될까라고 지금 물음표 마크를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공장이나 물류창고와 같이 먼지가 많은 곳에서는 이런 제품의 수요가 항상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갑자기 판매가 급증하는 어떤 그런 제품이기도 하죠. 이렇게 아마존에서는 어떤 제품이 잘 판매가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어떤 제품을 판매해야 되는지에서 조금 감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여드린 제품이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순히 아마존 내에서 혹은 아마존 비즈니스 내에서 어떤 상품이 잘 판매가 되는지가 아니라 어떤 경쟁이 있고 그 경쟁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제품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과연 내 제품이 브랜드에 민감한 제품인지, 가성비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제품인지, 상품 구성을 어떻게 해야 내가 마진을 남기면서 팔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고민을 많이 하면 많이 하실수록 성공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한 이미 이렇게나 많은 셀러들이 발빠르게 이미 아마존에 진출해서 잘 판매를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B2B 시장도 이제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있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B2B와 B2C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